경희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수 없이 외국어 공부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1사학번 러시아학과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학점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점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현재 4.3점 만점에 4.01 학점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학점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학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 학생의 학과 이수를 계산한 단위입니다. 대학교 수업에는 1학점짜리 수업도 있고 2학점짜리 수업도 있고 3학점짜리 수업도 있는데요. 20학번 기준으로 총 졸업 학점이 120학점인데 이 수업들의 학점을 채워야 120학점을 채우고 나중에 졸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목의 성적을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대학교에서 성적은 A, B, C, D, F 이런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각 알파벳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점들의 평균을 내서 전체 평점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을 잘 받으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점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경고입니다. 성적 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성적이 나빠서 학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인데, 당해 학기 평점 평균이 1.70 미만인 경우에 학교에서 성적 경고 통지를 주고 학부모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 경고를 3번 이상 받을 경우에 학교에서 제적이 됩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다닐 수가 없다는 뜻이고, 학교를 다시 다니기 위해서는 재입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의 지원 자격입니다. 장학금은 크게 국가 장학금과 또 교내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일단 성적 우수 장학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성적을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에는 국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 말고도 교외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마다 학점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이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더 높은 학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외 장학금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최대한 학점을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의 지원 자격입니다. 그 평점 평균 3.0이 되어야 교환학생의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성적의 경우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최대 40%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고 싶으시면 학점을 최대한 잘 받아두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취업인데요. 물론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학점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점을 전혀 보지 않는 어떤 기업에 지원했을 경우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전혀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학점을 그 학생의 성실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취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고 아무래도 그 학생을 평가하는데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학교 과목에는 크게 전공 선택, 전공 기초, 전공 필수, 그리고 교양 중에서는 배분 이수, 자유 이수 이렇게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앞서서 그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인 에브리타임 어플에 들어가서 해당 과목을 검색하고 강의평을 한번 살펴봅니다. 실제로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의 강의평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강의평가의 절대적인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댓글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으셔야겠죠. 강의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출석과 과제 제출은 필수입니다. 특히 출석 점수에서 이 1점이 감점되어서 원래 A를 받은 학생이 좀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이 1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과 과제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과 고등학교 수업이 다른 점이라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자리에서 듣는 걸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뒷자리에서 과목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사실 고등학교 공부와 대학교 공부의 본질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의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결국엔 그 왜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의 두 번째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입니다. 흔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의 머리에는 어떤 서랍장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개념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있는 각각의 서랍장에 항목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의 덩어리를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개념 정리가 더 쉽게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시험의 예상 답안을 한번 써보자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으로 풀었다면 대학교에서는 시험이 대부분 다 길게 쓰는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에서는 이 답안을 잘 쓰는 것이 좀 중요한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해보고 그에 맞는 예상 답안을 종이에 한번 써보는 게 시험 공부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시험을 보실 차례인데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온다 해도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담답형, 서술형, 논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담답형은 말 그대로 문제에 맞는 짧은 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답변을 하나의 글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시험 문제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 말고도 학점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선배의 도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인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배들은 저학년보다 전공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선배의 도움도 좋지만 너무 선배의 도움에 의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가 저 대신 시험을 봐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학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두 번째, 족보의 유무입니다. 네, 말 그대로 족보는 그 과목의 기출 문제를 요약한 것인데 이 족보의 경우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족보를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수님이 족보를 공개하진 않지만 그 과에서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을 수강할 때 족보가 있는지 그리고 족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학점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변수 중 한 가지는 바로 경쟁자의 유무입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어떤 학생이 듣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의 경우에 평균 수준보다 수준이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고를 졸업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정말 잘하는 경우 아니면 해외에서 살다 온 경우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전공 과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상대평가의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은 다수가 아니라 좀 소수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인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양 과목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인데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듣는 경우, 디자인 기초 과목인데 디자인 계열 학과 학생들이 듣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의 교양 과목에서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듣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메타인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메타인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공부 방법을 위에서 내려다봐야 되고 그리고 해당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입니다. 대리 출석, 과제 베끼기 등의 부정행위, 이건 걸리면 무조건 F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출석 점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결석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잦은 결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힘듭니다. 컨디션 관리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전날 밤을 새서 당일날 컨디션을 망치는 행위, 이런 것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필수 교과, 인간의 가치 탐색, 세계화 시민, 영어, 글쓰기, 그리고 배구니수 교과, 이 모든 수업들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입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목명 같아도 각 교수님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이해하고 얼마나 자기가 고민했는지, 자신의 이해와 고민의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서 시험에서 자신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모든 교양 과목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상을 마치면서 대학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말고도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자입니다. 네,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휴학입니다. 대학교에서 휴학이라는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졸업이 늦어지지만, 휴학을 한번 함으로써 그만큼 자신이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휴학을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걸 해야 될지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점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들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경희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